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당한 적은 없고 아는 분, 가족분 중에서 휴대폰을 해킹을 당해서 마치 동생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뭐 좀 급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몇십만 원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해킹을 당한 나머지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하도 성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도 종종 뭐 당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변호했었던 적도 있고 또 피해자들을 대리했었던 적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의뢰받았던 사건은 아무래도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좀 채말단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 사건을 의뢰를 한동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발생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에게도 뭐 의뢰를 오는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막 대학생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뭐 고수익의 알바 보장 이제 이런 문구를 보고 연락을 해서 뭐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전달책을 구직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이 범죄 조직과는 사실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의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계도도 많이 되었고 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뭐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된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유죄 판결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피해 액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검찰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구형을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제로 범죄 조직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된 중간책이나 총책의 경우에는 검거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사실 뭐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총책이나 중간책을 검거해서 오는 것을 뉴스로 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서는 총책은 사실 해외에 있는 상황이고 검거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책으로 저희 의뢰인이 오인을 받아서 대신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서도 총책이나 뭐 위에 수괴들은 이미 다 해외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무래도 전화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 번호가 뭐 해외 번호가 뜨거나 아니면 인터넷 전화가 뜨거나 뭐 이러면 피해자들이 이제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까 이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발신 번호가 찍히도록 이제 변환시키는 조치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서는 이런 류의 알바를 했었던 분도 계세요. 이런 발신 번호가 변환되도록 휴대폰 공기계에다가 그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유심칩을 이렇게 꼽아서 휴대폰 공기계를 이렇게 대포폰처럼 가지고 이렇게 막 배회하고 다니셨던 거죠. 이런 황당한 사건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었죠. 네.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사용했던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도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라는 게 저금리의 대출, 뭐 빚이 많아도 가능하다 이런 문자를 막 뿌린 다음에 실제 급전이 필요했던 분들이 연락이 오면 그 전에 했던 그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근데 이게 계좌가 다 추적이 되니까 그걸 꼭 현금으로 변제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마치 은행에서 진짜 발행한 것처럼 생긴 무슨 뭐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다 보여주고 현금을 받고 그럼 이제 마치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현금을 전달받고 물론 뭐 다음부터는 당연히 연락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했던 게 가장 흔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 피해자들이 이때 받았던 문자를 보면 뭐 1588에 뭐 0000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낸 것 같은 발신번호가 찍혀 있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보낸 것 같은 뭐 문구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문자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은 문법적으로 약간 틀리거나 또 비문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이 동일한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제가 실제로 이런 비슷한 문자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유형 말고 그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서 돈을 받거나 그러면 계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계좌 역시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계좌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출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우리한테 보내라.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담보로 잡고 그 계좌에 돈을 넣어줄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계좌번호하고 체크카드를 다 받고 그것을 다른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을 받는 그런 계좌로 활용하는 그런 범행도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유형 말고 좀 황당했다 뭐 이런 유형이 있었을까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정말 황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당했던 사건이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당신의 신분이 다 도용당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찾아서 집안 어느 특정한 곳에 딱 보관하고 있어라. 그럼 우리 수사관이 갈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수사관이 이런저런 수사를 하려면 당신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야 된다. 하물며 출입문 비밀번호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 해서 그런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수사관이 갈 건데 어디로 나와라.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분이 거기 나가면 그 사이에 그 집에 출입문 비밀번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어디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다 들고 나오는 이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황당했던 사건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맡았던 소년 사건 중에서 이 비행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 집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역할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유형들이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이게 황당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고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유형을 잘 들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예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에 대해서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